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며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줄여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0.5%, 0.6%가량 빠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장에서는 반도체주들 좀 쉬어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 그동안 잘 갔기 때문일까요? 오늘장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오늘 또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교육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빠지지 않고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부터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증시가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졸리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닙니다. 힘차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굉장히 나른한 오후인 것 같아요. 오늘 증시 다소 좀 조용하게 흘러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도 크게 많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루즈한 시장의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투자자분들도 좀 지쳐가는 하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하루에도 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수익 타점 포인트 다 잡아봐야겠죠. 역시나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준비된 자료까지 아낌없이 여러분께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힘차게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별로 힘차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좀 계속해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0.5%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역시나 체감상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 환율 또한 지금 1,340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정함도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이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시장이 정처 없이 흘러갈 때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오늘 또 저희가 주식라방에서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남겨주시고 또 궁금증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한 선물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익리필 보시면요. 저희 방송에 드렸던 종목이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9%가량 수익 구간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VT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 종목 화장품 관련주인데 화장품 내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차별화된 전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VT일 것 같은데 V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12%가량 수익 구간에 있거든요. 이런 좋은 종목 선물 받고 싶다. 나도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반도체 관련주 좀 부진하잖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 한번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만 받아갈 수 있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시간 약
6분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장에선 어떤 원탑 종목인지 현대로템 지금 9% 넘게 수익 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서 최근에 쉬어가는 구간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양지수 지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님? 저는 네.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네. 전 수익만 내면 된다라는 주의인데 수익만 내면 수익이 된다. 안 나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더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도 나고 시장도 안 좋은데 수익까지 안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럴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원래 시장이 좀 계속 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처음에 화가 납니다. 너무 내 왜 뜻대로 안 이럴까? 가니까.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음, 이게 사실 지금 시점이면 이제 많이들 지쳐 있는 시점이거든요. 계좌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앵커님은 이제 그나마 조금 약간 이 화가 조금 많이 길어지신 상태인데 네. 원래라면 이제 거의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어찌됐든 계속 꾸준하게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 이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 횡보하는 과정들이 되게 길고 그리고 상승 한번 보여줄 때마다 뭔가 소폭씩 상승하는데 떨어질 때 또 시원하게 떨어지잖아요. 내 계좌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가만히 있다가 이것 좀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분명히 시장 상승하는 걸 따라서 종목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꼬물꼬물거리면서 조금씩 한 1%, 2%씩 올라가요. 근데 시장 위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계좌의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요. 3%, 5%씩 확확 떨어지죠. 그럼 이제 반대로 시장은 다시 또 조금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럼 내 계좌의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3%, 5% 떨어졌던 거에서 이제 1%, 2%만 말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의 순환매도 사실 빠르지 않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사실상 본다면 꾸준하게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이 세 개만 계속 회전을 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테마들을 갖고 있지 않더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수익 보기가 조금 힘들었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진짜 이슈에 따라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장에선 해운 관련주, 뭐 맞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맞아요. 사고 사고 때문에 또 오늘 장에서 해운주들 올라와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엔터, 뭐 이 하이브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하이브 오늘 장에서 나쁘지 않고 맞아요. 개별 이슈단에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지만 사실 크게는 가는지 모르겠거든요. 미국 교량 사고도 뭔가 있었고 네. 해운의 물류 이런 이슈들도 계속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원자재들에 대한 뭐 선물 가격에 대한 이슈도 역시나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들로 오늘 뭐 물류 해운주도 잠깐 반짝임을 좀 줬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요즘의 시장의 흐름으로는 사실 거대한 업종들 세 개만 조금 크게 움직여주고 나머지 업종들, 나머지 테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에서 툭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타를 매매를 하기에도 사실상 손절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굉장히 답답하시죠?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엔 오늘은 또 전일 미국 증시가 또 하락한 이 영향에 국내 증시도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오늘 아까 제가 시황을 이걸 제약주를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앵커님이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HLB가 이제 처음으로 제약주에서 이제 이 조정이 나왔죠. 그렇죠.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시그널이 좀 여러 번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조금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의 블록딜 이슈가 이 최대주주가 이제 이걸 이 블록딜 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도 역시나 무너져 내리고요. 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제약업종 내에서 거대한 두 개의 기업들이 그렇게 좀 조정을 보여주니 하지만 이에 제약주도- 비해 사실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 또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네요.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네.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사실상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그쵸. 이제서야 이제 이 횡보를 한다는 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주가 자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주가가 횡보를 한다는 것은 일단 내가 가진 이 기업 자체의 그 주가의 메리트 자체가 이 횡보 속 안에 횡보의 안에 있는 주가가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 번에 더 방향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삼천전자학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서야 툭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막상 생각해봤을 때는 저점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점진적으로 많이 오르면 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증시가 바로 현재 국내 증시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툭 치고 빠지고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도 좋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그런 종목들만 보고 있으면 지치지만 오히려 좀 좋은 점을 예민을 해드리자면 자 결국엔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엔 한 자리에서 치고 빠지고 한다는 것은 바닥을 잡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또 차트 캔들 교육을 해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에 캔들이 하나하나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해석을 할 때도 캔들에 대한 해석, 이동평균선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를 알아야 차트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국내 증시가 지금 소폭 양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주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 종합상으로는 우리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점은 우리가 지난주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소폭 감소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수급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7원대 8원대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팔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시장은 조금 더 이 우량주 위주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PCE 물가 지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지금 시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가장 최근에 있었던 FOMC도 잘 넘겼고 사실상 이 지수가 방향성을 띠기 위해서는 위든 아래든 호재가 있거나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PCE에 따라서 단기적 방향성은 또 잡아줄 수 있겠죠. 미국 증시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준 움직임이지만 국내 증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야 우리가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또 매일같이 나와서 브리핑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실시간 대응은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고 요즘에 막 종목들 너무 막 물려가지고 힘들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한 번쯤 뭐 물어보시면 또 제가 또 노란톡방 확인해보고 답변 드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참 증시가 계속해서 좀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제약 업종이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올라오는 종목은 있고요. 힘을 받고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바로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좀 혼조 양상을 보이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9% 넘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뉴로메카, 코세스, 휴니드 등 저희 방송에 이렇게 공략주, 히든 종목들이 다 시장 속에서 힘을 내줬습니다. 참 지치는 시장일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도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고 싶다. 눌리는 그런 구간대에서 어떤 매수 타점을 가져서 수익을 크게 볼지 그런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장에 또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힘 있는 원탑 종목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약 3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물린 종목도 많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종목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라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제 왼편에 노란톡방이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증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하는 50분 동안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다, 나는 종목 왜 물리는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등등 이런 궁금증들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역시나 중요한 거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더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차 전지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vs 한농화성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두 종목 중에 네. 한농화성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죠. 뭐 차트적으로나 네. 두 개 중에 좀 얘기를 좀 드려주자면 네. 사실 한농화성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급도 많이 받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좀 두 개의 종목 중에서 본다면 저는 한농화성을 조금 더 택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여기 아까도 차트를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기도 했었고 만약에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농화성을 좀 택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유일 레노틱스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레노테크가 이제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한농화성을 먼저 예를 드렸는데 유일 레노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기엔 조금 살짝 까다로운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션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있잖아요, 캔들. 네. 어떤 걸 제일 싫어하시죠? 저 윗꼬리 단 거. 맞아요, 윗꼬리 단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네. 오늘 윗꼬리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접근하기에는 또 까다롭죠. 까다롭기보다는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맞아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같이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시청자들이나 투자분들이 딱 보시면 제일 딱 눈에 띄는 거 이게 딱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 띌 때가 언제냐? 이때잖아요, 이때. 이때 딱 양봉 신나게 그려줄 때 우리 항상 딱 눈에 딱 들어왔을 타점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잡아볼까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바로 또 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잡을 때는 아래에서 눌림목을 좀 공략을 많이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눌림목에서 만약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오늘까지의 윗꼬리를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볼 수가 있었던 시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너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왜냐면 선택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이거 좋다고 하면 또 이거 잡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농화성을 제가 말씀 먼저 드린 거고 네. 이 레너테크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리기도 했고 대응의 좀 구간이 필요해요. 대응의 전략이. 만약에 오늘 또 제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 갈 자리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지만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위에 매물대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 한 번쯤 상승이 나왔으면 뭐가 따라와요? 당연히 조정이 따라오죠. 그럼 조정이 따라올 때 그때 오히려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종목 한농화성도 같이 볼게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 좀 잡아도 된다라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오늘처럼 뭐 윗꼬리를 강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차트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지지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22,000원 선에서 최근에 상승 이후에 단기적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이평선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공략하기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다면 저는 한농화성을 좀 택해 드릴 거고 내가 매매 테크닉이 좀 있다. 전략과 대응이 다 가능하다 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유일 레너테크가 지금 조금 더 단기적으로 단타성으로 빠르게 수익을 챙겨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2차 전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두 개의 종목들 다 좋지만
더 좋은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 있습니다. 노란톡방 오. 안에서 제가 드릴 거고 아, 그러면 일단 두 개를 들고 왔지만 우리 빅스 전문가님의 마음속에 있는 2차 전지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은 왜안 테마들이 들고 있죠. 오셨나요, 여기? 아, 여기서 다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아, 네네,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별도로 드릴 거고 딱 이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소재 있고 부품 있고 장비 네. 있잖아요. 이 반도체 중에서는 장비를 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2차 전지는 소재를 보라고 많이 합니다. 아. 왜냐? 사실 지금까지 2차 전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과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찍어내려면 이제 부품과 장비들이 그쵸. 필요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이제 호황기를 겪었잖아요. 네. 테마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막 2차 전지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이미 납품도 다 했고 수주도 다 했고 할 만큼 다 했어요. 뭐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기대치에 그 이상 기대치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소재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재는 꾸준하게 만들어서 꾸준하게 계속 납품을 하고 계속 매출을 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장비 부품보다 소재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2차전지 소재 관련주 필수 종목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정말로 궁금하다. 제가 오히려 원래 같으면 여기서 다 얘기를 드리지만 이 종목은 제가 정말로 아끼고 있는 종목이라서 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생각보다 시간이 지금 벌써 빠르게 흘러가고 30분 있는데 밖에 남지 30분밖에 않았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이따 원탑 종목도 드리겠지만 2차 전지 너무 잘 가서 배 아프다, 나도 없다, 작년에 나도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엔 꼭 드셔야죠. 또 이번에 또 나도 또 못 먹었다 하지 마시고 이번엔 나도 먹었다 한번 해보세요.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전지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의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매매를 잘한다, 테크닉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봐도 좋지만 나는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농화성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지금 22,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타점을 잡아도 나쁘지 않을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 추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오늘장에서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내에서 사실 이 두 종목 외에 우리 전문가님의 마음속에 있는 원픽 종목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소재 종목인 것 같은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이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힌트는 여기까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 빅스 대표님의 찐 애착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애정하는 종목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를 하나 더 추가로 드릴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나는 궁금하다, 그리고 오늘장의 원탑 종목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현대로테, 휴니드, 코세스 등등 저희 방송 도중에 드렸던 종목들이 워낙에나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오늘장에서도 원탑 종목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이외에도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서비스 느낌으로 한 종목 더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를 또 드린다라고 했는데 2차 전지 올라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이제 2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대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동방 vs CJ 대한통운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종목의 흐름은 아까 첫 번째 테마랑 마찬가지로 다 다릅니다. 네. 두 개 다 이제 물류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지만 움직임은 두 개 다 다르다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공략하는 거는 아까 전에는 이제 우리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을 택했다면 네. 이번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택해 보도록 할게요. 오. 동방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한농화성 그리고 아까 한 종목 어떤 거였죠? 유일 유일, 에너테크였죠.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 에너테크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대응이 조금 그 고난이도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농화성은 천천히 좀 모아가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방도 약간 좀 매매 테크닉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좀 눌리는 추세에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눌렸을 때마다 조금씩 담아간다면 빠르게 조금 슈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CJ 대한통운이었잖아요. CJ 대한통운은 이제 뭐 이 중국의 유명한 플랫폼이죠. 이커머스 플랫폼 이 알리익스프레스랑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도 또 있었다시피 여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쇼핑보다 온라인의 쇼핑에 대한 매출이 점점 지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지속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 유통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갖다 줘요? 택배사들이 갖다 주잖아요.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물류 기업들의 성장도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유명한 플랫폼들과 같이 또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있고 여기서 꾸준하게 실적주로 바탕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동방보다는 이 CJ 대한통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좀 끌어모아 나간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조금 더 맞을 것이고요. 내가 조금 더 디테일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동방이 좀 어울릴 거예요. 근데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좀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근데 CJ 대한통운은 지금 최근에 좀 눌림이 좀 크게 한번 나왔어요. 이 상승 추세를 제가 사실 CJ 대한통운은 10만 원대 초반부터 많이 말씀들을 드렸었거든요.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제가 이제 그때도 방송 나와서 많이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도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이후로만 하더라도 뭐 20% 넘게 올라갔었으니까 충분히 수익 구간에 나왔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파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눌린 구간에 있다,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잡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만 원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다시 2차 상승을 좀 그려나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모아나가는 전략 충분히 이 차트에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봤던 동방 이 종목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던 뭐가 나오는 종목이라 그랬죠? 윗꼬리?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이라 그랬죠. 네.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지만 오늘 이 캔들 자체가 형성한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런 흐름들이지만 최근에 고개를 조금 살짝 틀어주고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준 이후부터 바로 슈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 저점 구간에서 재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도 또 그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종목 역시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셨을 때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좀 크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이에요. 두 가지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가지 종목 다 난 실적주도 좀 궁금하고 단타주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잘생기신 로이 대표님이 여러분들 또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단타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 좀 단타 한번 쳐보고 싶다. 시장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단기 수익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매일 단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단타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심심하시기 때문에 단타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왼편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단타까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혜택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생방송으로 질문을 좀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드라님께서 테크윙 상승 언제까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다 잘 가기보다는 좀 일부 종목들 위주로만 시세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HBM 관련해서 검사 장비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테크윙도 오늘장에서 괜찮고요. 유진테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테크윙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질문 자체가 좀 답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아시겠지만 신고가에 가는 종목들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수급을 많이 받은 수급을 첫 번째로 받기도 네. 하겠지만 여러분들 주식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기대감이 동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이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자, 에코프로도 기대감을 잔뜩 받았지만 결국에 상승이 멈췄죠. 네.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의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에코프로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잔뜩 받고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다 적용이 되고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분해지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크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떠한 재료, 뭐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를 달고 이렇게 기대감을 동반시켜서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재료가 다 동반이 되고 기대감이 다 동반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현재 주가가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구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추세가 꺾이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종목의 최종 익절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 한다면은 저는 일단 지금까지의 위치에서 못해도 50% 이상의 차익 실현은 반드시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30% 내지 50%의 비중 남은 물량은 어디서 정리를 하면 되냐면 자, 정확하게 21선이 이탈됐을 때 하시면 됩니다. 21선이 이탈됐을 때. 이 구간 21선 이 노란선을 완전하게 이탈이 되고 다음 날에도 21선에서 닿질 못한 채 다시 내려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급등 흐름이 끊겼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이제 재료가 끝났고 다음 재료를 위한 준비의 조정의 기간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제가 지금 솔직히 여기서 10만 원 간다라고 그러면은 몇 년이 걸렸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안타깝지만 노란 특방에 계속 계시면 제가 또 계속 대응도 말씀해드리고 질문하실 때의 답변도 계속 드릴 테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노란 특방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힐링정이님께서 다른 분도 테크윈 궁금했는데 너무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요. 계속해서 또 여기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도중에 내 질문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계속해서 계시기만 한다면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고민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류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의 전략을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만한 동방을 선택하셨거든요. 동방 나도 궁금하다. 사실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우리가 전략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단타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교육도 진행되고 있고 원탑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갈 것인지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종목 선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18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기회들 모두 다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교육 시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 3대 요소에는 여러분들 그냥 이 증권 어플, 즉 HTS나 MTS를 열면 차트 딱 열면 보이는 세 가지가 있죠. 제일 딱 먼저 보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 캔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장대양봉.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면서 제일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대양봉, 이마저도 하나의 캔들에 속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죠. 아까 전에 테크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제 테크윙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드렸을까요? 마지막에. 자, 급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생명선 21평선의 기준선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동평균선을 알아야 주가가 어디까지 급등을 할지, 어디서 조정을 멈출지, 드디어 번복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핵심 포인트도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될 그런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은 사실 많은 것들을 의미를 하죠.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붙고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붙고. 우리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건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는 상승할 때. 자, 두 번째로는 오히려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적게. 자,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상승에 대한 힘도 약해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락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3대 요소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핵심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 초보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주식 초보분들도 주식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되면 뭐부터 배울까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겠죠. 먼저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캔들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캔들과 이동평균선을 모르는데 무작정 어디로 가게 돼요? 기법, 그리고 보조지표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 더 있어 보이니까. 자, 굉장히 더 수익을 많이 줄 것 같고 더 있어 보여서 기본적인 거 해석도 못하면서 바로 아래에 있는 보조지표로 먼저 눈을 돌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격도나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이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보조지표들이 다 결국 어디서 파생이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로부터 만들어진 보조지표들입니다. 이름부터 보조지표잖아요. 그냥 보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특별한 지표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딱 차트에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딱 세 가지만 보더라도 웬만한 차트의 해석은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고 나만의 관점상으로 보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보조지표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자, 유연한 차트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차트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완벽하게 차트를 해석할 수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차트도 그렇지만 주식에는 뭐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맞게, 시장 상황의 분위기에 맞게 그때마다 시기별로 달라지는 게 차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유연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캔들이에요. 캔들. 여러분들 캔들도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캔들 그냥 빨간색, 파란색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캔들에서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혹은 아랫꼬리가 달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몸통이 없는 채 윗꼬리와 아랫꼬리만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빨간색과 파란색이냐의 차이에 따라 이 캔들이 의미하는 해석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날 급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날 조정이 나올지 여기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 이 캔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글들이 있는데 이걸 사실상 여러분들께 조금 다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윗꼬리 캔들과 아랫꼬리 캔들. 저는 차트를 볼 때 딱 세 가지 유형으로 주로 보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윗꼬리 캔들들을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 꼬리 캔들들을 많이 봐요. 자, 마지막 캔들들은 어떠한 캔들들을 많이 보느냐? 매집 캔들을 많이 봅니다. 매직 캔들이라고 한다면은 매직 아니에요. 매직 마술 아니고 매집입니다. 매집 캔들인데 매직 캔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서로 길게 달린다든지 혹은 윗꼬리만 점점 크게 달린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완벽한 장대음봉인데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밀어버린 캔들이 나온다든지 여기에 대한 매직 캔들들도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윗꼬리 캔들인데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캔들이죠. 제일 안 나왔으면 내가 가진 종목에서는 이 캔들만큼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캔들입니다. 자, 강한 저항대이거나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캔들을 바로 윗꼬리 캔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캔들에 대한 정의일 뿐이지 이 윗꼬리 캔들이 주가 차트상 위치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차트들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왔다. 저는 여기에 일단 점수 50점을 주고 봅니다. 윗꼬리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래에서 꾸준하게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캔들이 오히려 윗꼬리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최근에 HLB 같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서 위에서 윗꼬리를 길게 단 종목들. 이건 정말로 강한 저항대거나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캔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어느 위치에 윗꼬리 캔들이 떴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 여기에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랫꼬리 캔들이에요.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캔들이죠. 왜 이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랫꼬리 캔들 어떤 부분에서 한편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자, 아랫꼬리 캔들이라고 한다면 자, 시가에서는 아쉽게 시가부터 조금 내려요. 주가가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리고 뭐가 형성이 돼요?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시가를 돌파를 해주고 상승이 나오는 캔들이죠. 그럼 어찌됐든 분봉상에서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랫꼬리 캔들을 보면 괜시리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에. 그만큼 힘이 있고 다음 날 또 추가적으로 힘을 좀 쏟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상대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캔들이 나와도 정말로 대다수 캔들들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의 투심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 아랫꼬리 캔들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랫꼬리 캔들을 달았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랫꼬리 캔들을 달고 반등을 하네?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종가 베팅을 하거나 마지막 오후장에 접근을 해봐요. 다음 날 10종목 중에 8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는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게 캔들상 위치만 보지 않고 그냥 캔들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만큼 위험한 매매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내가 보는 이 캔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이 캔들이 이 위치에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와 아랫꼬리 캔들만 해석을 할 줄 알아도 저는 웬만큼 종목들 공략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자, 그래서 이 캔들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매직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또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뭐가 붙어야 돼요? 거래량, 돈이 들어와야죠. 수급.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10,000원에 사려고 했는데 앵커님이 11,000원에 사겠대요. 11,000원에 샀네요. 그러면 저는 12,000원에 살게요. 자, 서로 이제 가격을 치고받고 비싼 가격에 사면서 점점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하나의 캔들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치고받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게 바로 거래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상승의 신뢰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힌트지만 요즘에 주식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주가가 상승할 땐 강한 수급으로 들어올립니다. 강한 돈이 들어오고 많은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지만
자, 반대로 이때 당시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상승 나올 때 시기의 수급은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 큼직큼직하게 들어오죠. 자, 두 번째,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조정. 이어지는 조정은 거래량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누군가가 결국에 많은 돈이 들여져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럼 다 물려 있는 건가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는 못해요. 정말로 치고받고 하면서 여기서 마지막 물량 정리를 하고 나갔을 수도 있고 아직도 이 차트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석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한 번에 사라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구간도 역시나 그 다음 파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어서 다시 한번 이슈를 달고 기대감을 달고 상승이 나올 때 뭐가 형성이 돼요? N자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래량과 캔들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이 끝날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 오늘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아낌없이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캔들도 배우고 거래량도 다 배웠는데 이 두 개를 접목시킨 거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교육은 여기까지만 진행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교육 더 받고 싶다,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접목해서 함께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신 후에 추가적인 교육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일단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너무 급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장에서도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기다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탑 종목이죠.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은요. 많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재료도 가졌고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도 가졌어요. 두 개 다 가졌는데 제가 사실 이 종목 한번 갖고 나왔거든요. 갖고 나온 종목이라 조금 빠르게 얘기를 드리자면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예요. 반도체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에서 후공정 위치에 있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뭐 레이저 응용 장비나 컨버전이나 이런 키트 등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은 재료를 하나만 가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플러스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물론 다발 이제 문어발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을 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에서도 메타버스를 같이 하지만 메타버스 구현의 필수 요소 마이크로 LED 핵심 장비, 리페어 장비에 대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타이틀이라는 거 강조시켜드리고 있죠. 최근에 메타버스 성장 확대를 위해서 민간 정부가 뭉쳤다라고 합니다. 신규율 정립을 위해서 TF 추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하위 법령까지 마련하는 등 메타버스에 대한 점점 뭔가 구체적인 게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여기에 이슈를 하나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LG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 좀 속보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조에 가까운 돈을 M&A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LG가 로봇에 굉장히 진심이지만 메타버스에도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100조라는 돈을 써가면서 어디에 또 투자를 할지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버스 기업들 수혜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여러분께 언제 드렸었냐면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드렸고 우리가 한 차례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한번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가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캡처를 했던 구간과 지금 위치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조금 말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래서 좀 빨리 들어와서 공략을 해야 이 종목에 대한 수익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자, 이 종목 궁금하시죠? 두 번째 공략하는 종목.
자,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의 원탑 종목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빨리 들어오셔야지만 정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메타버스 이렇게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빨리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거든요. 역시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